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문화의 중심 채널 국악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명절과 효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보낸 다음 날에 마련하고 있는 명절과 효도문화.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효문화센터 최종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성묘도 하고 뭐 그냥 하루 종일 좀 바빴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니, 근데 설 때는 성묘 안 하는 집안들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성묘를 꼭 합니다. 아, 보통 이제 그러시겠죠? 추석 때 성묘를 하고 그렇게들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제 부모가 조상이 계신 그렇죠. 부처님 계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가봐야 되겠죠. 매달은 차례 못 지내시고, 가더라도 그쵸. 그 1년에 2번은 그래도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 한 6번 정도. 그러시군요. 그러시네요. 좀 극성스럽죠? 아니에요. 네. 자, 그 한국효문화센터의 최종수 이사장님이신데요. 네. 우선 그 한국효문화센터를 잠시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과천에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조선 왕조실록이나 삼강행실도에 아주 기록이 나오는 그런 효자가 있었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쉽게 시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천에 있는 그 문화예술 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장이나 사진협회장이나 또 한매 국악예술단장이라든지 또 미술관 하는 분들이 그 저한테 떠밀어 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앞장서서 그 효문화 사업을 한번 하자. 그 당시에 제가 과천 문화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예. 이래가지고 시작이 돼서 네네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선양 사업 쪽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격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효문화 진흥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 한 2년 전에 네.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직적으로 효문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네. 어제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짧은 기간이라 서로 이 가는 길도 바쁘고 돌아오는 길도 바쁠 텐데 사실 이 설명절 그 깊은 곳에는 효도 문화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저 우리나라 모두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네. 효가 가장 중요하다. 뭐 고전을 통해서 효가 뭐 백해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도 마음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만 되면 모두 다 고향을 찾고 성묘도 하고 부모도 만나고 가족 이렇게 모여서 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조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 면면이 그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설명절은 지났습니다만은 뭐 그 설을 세기 위해서는 뭐 귀성이다, 차례다, 성묘다 이 모든 의례나 절차가 사실은 그 조상님에 대한 효성을 근간으로 자리 잡은 명절 아닌가 싶어요. 그 요즘 설명절 절차나 의례도 뭐 많이 간소화되거나 웬만한 데는 그냥 대강 건너뛰는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좀 차례 안 아쉽긴 지내는 집도 한데 많더라고요. 차제 한 말씀 좀 주시죠. 세상이 좀 많이 아주 발전을 하죠. 변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깜짝 놀라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보면 바쁘다고 그래요. 다들 바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죠. 조상이 그렇죠. 없으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고마운 점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부모한테 조상한테 또 이웃한테 또 불쌍한 또 오갈 데 없는 노인들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 효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게 이때만이라도 꼭 생각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또 이제 그 고향에 가셨던 분들 또 가족끼리 이별을 하는 그 아쉬움이 많은 날이기도 한데요. 그 다시
뭐 휴대폰으로 이제 부모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그냥 효도, 이 전화 효도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 지붕에서 왜 여러 그 세대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대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효도라는 게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같이 사는 자체가 이제 매일매일 그 효도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전통의 가정에서 예.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살 때 자연스럽게 그 효가 배워지고 실천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아버지 하는 걸 보고선 따라서 자기가 하고 아버지가 맞아요. 할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전승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흔치는 않은데 예. 그런 가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신봉중 선생님이 예, 그런 가정 작가. 작가거든요. 네네네네. 그 작가 그 선생님도 지금 한 가정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 조금 이따 별도로 좀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상을 그 댁에서 신 선생님이 하고 계신 그 가정교육을 예. 효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참 모범 가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별도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이 현대 생활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자기가 그 시간이나 바빠서 함께 못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그러는 거는 부모한테 대해서 대단한 효도라고 저희들은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이제 바쁜 세상에 자식들이 나가서 생활하고 이리저리 뛰고 그러는데 그 건강을 해치지 않았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럼 오늘은 제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잘했는지 학생 같으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 때 전화 한 통화 한다면 네. 부모가 얼마나 흐뭇하고 아이, 오진 그럼요. 않아도 그 생각을 전화 효도도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요즘 그 전화만 자주 해도 진짜 그럼요. 효자 소리 듣죠. 네. 네. 사실 그 옛 것에서 좋은 부분은 좀 간추리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덕목을 살려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전의 효도 문화와 요즘의 효도 문화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차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통의 효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편찮으시면 그 단지를 해서 피를 흘려내리는 걸 효도를 네, 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이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의 효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끔찍하게 놀라기도 하고 놀란 애들 맞죠, 그럼. 그리고 단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요. 네. 아이들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영민해서 그 단지를 해서 그럴 게 아니고 그거는 헌혈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야지 이런 얘기도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체 발부 수지부모 이 얘기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알아요. 네.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손에 단지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부모한테 불효하는 게 아니냐. 신체를 신체 훼손하니까. 발부인데. 네, 해한 그런 거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역으로 해석하는 학생들도 있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이제 뭘 어떻게 솥에서 삶아 뭐 이런 얘기 표현하기 네. 어렵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건 야만인의 짓이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네. 그 결국은 요즘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효의 방법을 네. 찾아서 이 시대에 걸맞는 실천할수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의 일환입니다. 아, 정말 좋은 일 하시고 계신데요. 네네. 요즘 아이들은 그 옛날식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렸을 적에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이라고 그렇게 반을 먹고 반을 버리냐. 그러니까 손녀 왈
참 할머니도 되게 게을렀네. 아,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기로 밥 먹듯 했어? 자, 요 해석이 말이죠. 참 이 시대의 해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애들도 그렇지만은 해외 특히나 이제 유럽 서구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인의 지극한 효도 이 효를 실천하는 행동을 이해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효자나 효녀에 대한 전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거에 많이 놀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뭐 전설이나 뭐 이런 것도 많지만요. 네.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강 행실도에 나오는 사실적인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 그리고 그런 기록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전설이나 이런 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설 자체도 네. 어떻게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미화돼서 전설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조금씩 변해온 네. 게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적인 것을 그 요즘에 외국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해를 못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어떤 효행 사실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 조상에 했던 사실로 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의 효행에 대한 생각 사상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효가 뭐다 요거를 그 가르쳐 나간다면 네. 뭐 효자 효녀 효행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요새같이 그렇죠. 네. 어려운 세상 또 막가는 세상 못된 세상이라고 그러는 버르장머리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는 요때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효의 지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는 말이죠. 이 가족 구성원들이 뭐 하다못해 젊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도 이 공부라는 거 하나 때문에 따로 살거나 해외로 유학 가거나 뭐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때 효를 어찌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할지. 뭐 요즘 세상에 떨어져 산다든지 해외 유학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떨어져 사는 그 자식이 거기 다른 그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부모 생각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다면 지금쯤은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가 잘 있는지 걱정을 할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이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근본이라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잘 만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고마움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다면 비록 작은 거 뭐 편지 하나도 좋고 전화 하나도 좋고 또 걱정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다 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사실 그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도 그렇죠. 자꾸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그 젊은 부부가 집에서 그 자녀들 그 가정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너무 그 아이들 위주로 맞춰주는 식으로. 그죠?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3남매를 두고 네. 그 손자 손녀가 7이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하면 딸아이나 그 며느라기가 이렇게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 어느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못마땅한 때도 있어요. 어. 뭐 예를 들면 네. 이제 모처럼 가족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버장머리 없이 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야단을 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그 며느리 얘기가 아버님 그래도 저 뭐 과외도 하고 뭐도 힘들고 뭐 그런데 이럴 네. 때는 그냥 가능하면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집안 얘기가 이거 하는 이유는 남의 얘기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설명을 드립니다만 요즘 젊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저 입시라든지 하여튼 그 공부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 효가 망가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우수한
머리를 가진 아주 인재로 대성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효행이 없고 효심이 없고 그랬을 때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효라든지 가정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다른 그 뭐 영어 공부하고 이러는 거 보다 못지않게 네. 우선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네. 사실 그 필요한 만큼은 엄하고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습성을 사실 어릴 적부터 길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예전 가정교육 같은 경우는 꽤나 엄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 기준으로 본다면 네. 제 자랄 때도 뭐 동네에서 뭐 가장 그 아주 아버지가 어머셔서 그런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 뭐 밥상머리 교육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네. 노는 거까지도 예, 예.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가사를 거둔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 밑에서 해왔는데 그때는 힘들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뜨겁게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어머게 해주신 게. 예전엔 몰랐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으로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은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더라도 따라오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냥 놔두면 결국 놀고 게임이나 하고 방종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효도나 이 효성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이게 그 부모도 섬겨야 되는 거고 또 공경이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이 효도 교육이라든지 이 효도 체험 자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쉽게 이런 자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제 경험으로는요. 네. 이제 한국효문화센터에서 이제 5월 달이면 한 2, 3천 명을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네. 거기서 주제를 아예 부모라든지 효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딱 주고서는 글짓기를 그 시키고 그림 그리기를 하고 네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축제 겸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그 학생들 모여서 그 사내에서 청소년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모시다가 효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예. 체험을 한 학생들은 저희가 보기에도 자기가 한번 그렇게 접하고 체험을 하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네. 바로 그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와서 얘가 달라졌어요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것들 보거든요. 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요즘에 그 틈만 나면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법의 꽃이라는 그 판타지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뭐 또 엄마한테도 전화 왔다고 이제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서 네. 게임을 막 하다가 마법의 꽃이라는 거에 저 게임에 빠져들도록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네. 그 게임에 들어가면 아예 그 게임의 세상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어떤 미션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게임을 통과한다든지 효행을 해야 다시 그 게임 속에서 빠져나올 수 빠져나오는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이 저 공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효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병상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안으면서 어머니한테 저렇게 이런 그 판타지 게임 그걸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 걸 그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보통 이제 한 350명 정도 반응이 이렇게 어땠습니까? 봤는데 보통 그저 뭐 난잡하고 그냥 저 몸도 못 가누고 장난칠 치고 그러는데 게임을 이용한 그 판타지물을 이렇게 딱 하니까요. 끝날 때까지 숨소리 듣지 않고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좀 유도를 해서
효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사례로 그냥 소개를 드립니다. 아, 이거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명절 때만 되면은 이건 무슨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절은 아무래도 간만에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그 잘하는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솔선수범도 하고요. 뭐 자녀들에게 조상님에 대한 역사나 집안 전통도 차근차근 알려주었으면은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 이슬 명절 같은 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저는 해봐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다른 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중에서 그냥 모였다는 데만 뜻을 두면 거기서 똑같이 이제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모양이 재현되거든요. 네. 뻔해요. 보지 않아도. 그래서 아마도 그 집에 가장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처럼 귀한 자리니까 그런 걸 좀 못 하도록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해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같이 그 화합 분위기 또 이런 그 사랑이 함께 나누시는 분위기를 만들고 중요한 거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훌륭하시거든요. 그렇죠. 훌륭한 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자기 조상에 대한 아주 훌륭한 분 그러고 이제 그 본받아야 될 분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설 명절 아니면 언제 있겠냐. 그러게 말이죠. 이 원장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절을 보내십니까? 손주, 손녀가 지금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다 모이시면 대가족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 모이지는 못하는 게 딸애들은 이제 시집 갔으니까 저희 시댁에서 보내야 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차례 모시고 그러는 건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뭐 아이들 지도하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기 미래 사회로 갈수록 어르신에 대한 젊은 층의 사고가 각박해질 거다. 젊은 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효 문화가 미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요? 어떤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제 살아남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저 서양하고 또 우리 저 한국하고 그런 생각의 차이가 많다고 그래도 서양도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고 부모가 그렇죠. 없는 건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우리 기성세대가 그 또 어린이들한테 청소년한테 그냥 뭐 공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성 교육을 한다면 잘 될 걸로 저는 그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겠군요. 자, 뭐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기적으로 한국효문화센터에서 펼쳐나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장기적 계획을 좀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소개드린 대로 그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뭐 몇 가지 그 저희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소개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한정되게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인원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 단체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그 힘을 보태 나간다면 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효문화 진흥법 뭐 이렇게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그 효문화 단체를 설립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요즘에 아직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활발히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네.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이 효문화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범국민적 문화 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네. 또 학교에서 요즘에는 중간중간에 저학년인 같은 경우에 인성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 시간도 갖기도 하고 네.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네. 계속 듣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제를 보내면서 우리의 효문화를 되돌아보게 해주신 한국효문화센터의 최종수 이사장님의 말씀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아주 소중한 말씀 다시 한번 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회심곡 안비추명창의 소리입니다. 일심으로 증념함이로다. 우리 민족 정신의 근본인 효사상. 하지만 요즘 효의 의미가 점점 무색해져가고 있는데요. 문득 요즘 젊은이들은 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효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지난 20일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효의 정신을 잇고 널리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효문화센터에서 마련한 세대 공감 사랑과 효 콘서트 현장입니다. 지난해 동안 많이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몇 분을 뽑아서 표창도 하고 효행 장학생 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13년에 보다 이 시대에 효가 또 정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효에 대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효문화센터에서는 효를 주제로 한 동화와 가요, 경기소리 등 다양한 효문화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학술 대회를 열어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학교와 각 기관에서 효와 예절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효문화센터와 함께 일선에서 활발한 효행 사업을 진행해온 사람들을 위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효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인성교육에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문화센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여서 아동들이 예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소리꾼 장사에게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뮤지컬 배우 황지영의 아버지를 위하여와 이윤경의 경기소리 회심곡이 공연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광개토 사물놀이와 한매 국악예술단의 신명나는 공연이 이어지고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웃들이 효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가정의 소중함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좀 알고 깨달아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한국효문화센터에서는 건강한 사회와 가족 간의 사랑을 형성시켜 효 문화가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효문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직접 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글을 짓는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효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치 않은 효의 의미가 계승되길 바라봅니다.